네,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5를 보고 왔습니다. 탑5 5위에 새로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네요. 바로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죠. 단 하루 만에 1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핑거인데요. 이번 달 공략주였습니다. 단 2주 만에 시원한 슈팅이 나오면서 15%의 상승률을 안겨줬고요. 탑3는 제주 반도체네요. 11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17%의 슈팅 2주 만에 나왔습니다. 탑2 이노뎁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월 17일 날 말씀을 주셨고요. 와, 무려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YG 플러스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29%,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엔터와 메타버스의 모멘텀을 동시에 안고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종목도 어디에 없을까요? 오늘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종목은요.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 11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고요. 1,350원을 터치하면서 10% 두 자릿대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000원 돌파가 가능할지 라운드 피겨를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 일단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이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유동성 자체가 죽는다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유동성이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했던 거와 같이 기업들과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든지 M&A를 하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상승하기 위한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바로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던 종목은 상방으로 꺾는 데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들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거의 9개월입니다. 9개월에 걸린 하락을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바로 튀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뿐 이 종목은 충분하게 튀어 올라가기에는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 속에서 사실 이 거래 대금 터진 이 양봉 속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가격대에서 익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22평선 자체가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되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저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평단가 조절을 하신다면은 시장이 밀리더라도 지지 않는 투자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 실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또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22평선 그때를 좀 평단가를 맞출 수 있는 가격대로 노려보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황금별 공략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노뎁인데요.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2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신규 상장주인데 최대 주주가 나는 보호예수 물량을 한 주도 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강하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네.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네. 사실 필요한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필요하고요. 네.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들 내에서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목에 대한 호재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예수를 풀지 않겠다. 즉,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 의지가 강한 이 오너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받을 때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거의 한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분명히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시장에 대한 성장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2030년도까지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시장에서 팽창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이 메타버스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 산업의 본격적인 심화가 팽창이 경쟁이 시작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였다면은 충분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가격을 잡는다고 하시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낮게 본다고 하셨을 때 25,000원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에 따라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25,000원 구간에서 모든 물량을 실으라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일부 물량을 실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시세를 한 번씩 줄 때마다 지금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시장에서는 시세를 줄 때마다 익절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성장 모멘텀을 안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G 플러스인데요. 11월 10일 대표님께서 처음 방송에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950원 터치하면서 29%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엔터 관련주들 보면은 좀 너무 많이 눌리지 않았나. 이제는 조금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일단 보세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콘서트나 아니면 네. 이러한 콘서트를 제외하고도 이제 뭐 팬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중계권이나 아니면 굿즈나 이런 다양한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홍보 방식이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콘서트입니다. 네. 즉 코로나 자체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악재 속에서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낙폭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시장의 낙폭보다 적은 것도 분명하며 종목에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물들은 대다수가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특정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부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세를 강하게 줬던 종목들 특히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122평선을 깨지 않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인 8,000원대부터 7,800원대까지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충분하게 모으신다면은 아마 지지 않는 가격대, 즉 그리고 단기간에 10,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그다음에 여러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서고 굿즈를 팔고 그다음에 이제 중계권을 팔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이 종목을 잡기엔 늦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현재 실망 매물이 좀 출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모아간다면 코로나19가 끝날 때쯤에는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수익률도 뜨겁습니다. 12월 15일 이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가 5,000원을 터치하면서 13%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어요. 단 하루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박수! 네,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게 단기 과열로 인해서 지금 단일가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보통 단일가 거래가 되면 눌리기도 마련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동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 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에 이제 진출한다는 이슈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는다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이틀 전이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아까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진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군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기업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치거나 확장하거나 재융합을 해서 결국 새로운 기술력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용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커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어떠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은 특정 가격대 안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자체를 하방에서 한방에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케어랩스랑은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돈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추세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 그게 특정 조건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로봇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과도 연결되고 다양한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고기술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를 내가 만약에 못 잡으셨다. 내가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못 잡으셨다 하시면은 12월이 지나기 전에 2022년도가 오기 전에 글로벌 이벤트를 갖고 있고 모멘텀을 갖고 있고 2022년도에 뭐 300%, 500%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20분에 여러분들께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나 어떠한 업종에 갈 거는 알 것 같은데 그 종목을 잘 모르는 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자율주행 관련주 한 종목을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은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눌러주세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많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종목 AS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